결론부터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기업 공개, IPO가 아니다. 위성 인터넷, AI, 소셜미디어, 우주 방산까지 한 몸에 담긴 복합 플랫폼이 공모 시장에 처음 나오는 역사적 사건이다. 목표 기업 가치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0조 원. 상장이 성사될 경우 2019년 사우디 아람코가 세운 역대 최대 IPO 기록을 2배 가까이 뛰어넘는다. 이미 로이터가 2026년 3월 1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나스닥 상장 추진 방향을 보도했고 6월 상장 목표가 유력하게 거론 중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까지 월가의 초대형 투자은행 5곳이 주관사로 이미 줄지어 있다. 조달 목표 규모만 500억 달러다. 그러나 한국 주식 계좌를 들고 이 뉴스를 보는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하자면 수혜주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부터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다. 국내 증시는 이미 이 테마에 한 차례 뜨겁게 반응했다. 2025년 12월 IPO 소식이 처음 터졌을 때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30에서 40% 급등했고 이번 3월 로이터 보도 이후에도 주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두 번의 반응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 반응은 순수한 기대감의 발현이었다면 지금 이 시점의 반응은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나오는 것이다. 즉, 지금부터가 진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이다. 흥분보다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내가 진짜 수혜 구조 안에 있는 종목을 사는 건지 아니면 테마에 편승하는 건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결과가 된다. 2002년 창업 당시 민간 우주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던 스페이스X는 2026년 현재 완전히 다른 생명체가 됐다. 우주 발사, 위성 인터넷, AI, 소셜미디어를 한 몸 안에 집어넣은 복합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 머스크 본인이 이걸 지구상에서 가장 야심찬 수직 통합 플랫폼이라고 부른 데는 이유가 있다. 핵심은 스타링크다. 현재 저궤도 위성 약 1만 기를 운용하며 전 세계 150개국 800만 명에게 위성 인터넷을 공급하고 있다.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한 번 쓴 사람은 잘 끊지 않는 구독형 수익 모델이다. 핸드폰 요금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다. 2025년 한 해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이 15억에서 16억 달러, 이익이 80억 달러였는데 그 절반 이상이 스타링크에서 나왔다. 우리 돈으로 연간 22조 원을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엔진이다. 넷플릭스 초창기처럼 가입자가 늘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인데 넷플릭스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스타링크를 대체할 경쟁자가 없는 지역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아마존 카이퍼도 준비 중이지만 규모가 아직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2026년 2월 머스크가 자신의 AI 스타트업 xAI를 스페이스X에 합병시키는 빅딜이 성사됐다. xAI 합병으로 AI 챗봇 그록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X까지 스페이스X 안으로 들어왔다. xAI는 매달 약 10억 달러를 소진하는 구조인데 스타링크가 꾸준히 현금을 뽑아주고 있으니까 이 결합이 가능했던 것이다. 월세 수입이 탄탄한 건물주가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품어주는 형태와 비슷하다. 스타링크가 건물주고 xAI는 그 건물 안에서 성장하는 스타트업인 셈이다. 나중에 이 스타트업이 크면 건물 전체 가치도 올라가는 구조다. 우크라이나 전쟁한 스타링크의 가치를 전 세계에 실전으로 증명해버렸다.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기존 군통신망은 빠르게 취약점을 드러냈지만 스타링크는 저궤도에 1만 기 넘는 위성이 촘촘하게 깔려 있어서 하나가 격추돼도 인접 위성이 즉시 커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로 드론을 운용하고 전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전력을 유지했다. 이 사례 하나로 스페이스X는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미국 국방 전략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시장은 이런 기업에 단순 실적 배수가 아니라 국방 전략 자산 프리미엄을 얹어서 바라본다. 팔란티어가 방산 AI라는 서사 하나로 1년 만에 주가가 수십 배 오른 것처럼 스페이스X에는 그보다 훨씬 두텁고 넓은 서사가 이미 완성돼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흥분하는 지점이 바로 나스닥 100 조기 편입니다. 스페이스X가 이를 상장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나스닥이 도입을 추진 중인 패스트트랙 규정은 신규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나스닥 상위 40위 안에 들면 상장 후 한 달 이내에 나스닥 100에 바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 자체가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 AI 같은 초대형 비상장 기업들을 나스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왜 이게 중요한가?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전 세계 인덱스 펀드와 ETF들이 의무적으로 해당 주식을 사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기관들이 안 살 수가 없어지는 것이다. 스페이스X의 목표 시총이 1조 7,500억 달러면 미국 상장사 중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바로 다음 자리다. 당연히 상위 40위 요건을 충족한다. 상장 초기부터 대규모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가 완공 직후 강남 핵심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과 비슷하다. 갖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수요가 폭발하는 구조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단서가 있다. 이 패스트 트랙 규정은 아직 제한 단계이며 최종 확정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즉, 스페이스X가 원하는 조건 자체가 아직 규정으로 굳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상장 예정 시점인 6월까지 이 규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을 경우 패시브 자금의 자동 유입이라는 핵심 시나리오는 수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거래소도 나스닥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뉴욕 증권거래소 NYSE도 상장 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상태라 어느 쪽에도 아직 최종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 불확실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국내 수혜주들은 대부분 스페이스X의 직접 영향이 아닌 섹터 분위기의 연쇄 반응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 즉, 패스트 트랙 규정이 지연되거나 상장 일정이 밀리면 원래 연결고리가 약한 종목일수록 더 빠르고 크게 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스페이스X가 IPO로 최대 500억 달러를 조달하면 그 자금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수혜주를 가르는 핵심이다. 세 방향이다. 첫째, 스타쉽 개발 가속화다. 팔콘9보다 100배 넘는 화물을 싣고 완전 재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로켓이다. 완성되면 위성 발사 비용이 지금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 스타링크 위성을 더 크고 강력한 것으로 더 싸게, 더 많이 올릴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이 부분이 국내 1차 협력사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다. 둘째,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다. 머스크는 이미 최대 100만 기의 위성 발사 허가를 FCC에 신청해뒀다. 현재 약 1만 기 수준에서 100만 기로의 확장은 단순 통신 위성 증가가 아니라 우주에서 태양광 에너지로 돌아가는 AI 연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골드만삭스가 2030년이면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체 전력의 8%를 소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머스크는 그 전력 문제를 아예 우주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다이렉트 투셀 서비스 확장이다. 지난해 에코스타로부터 인수한 170억 달러짜리 통신 주파수가 이 사업의 핵심 인프라다. 통신사라는 중간 단계 없이 위성이 스마트폰에 직접 신호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막이든 바다 위든 지구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해진다. 편의점 카운터를 건너뛰고 제조사가 집 앞에 직접 배송하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 블룸버그 전망으로 스페이스X의 2026년 매출이 220억에서 240억 달러인데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그 숫자는 한없이 커질 수 있다. 수혜주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제 나의 진짜 고민이 시작된다. 미국 주식이라면 방향이 비교적 선명하다. 에코스타는 스페이스X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어 IPO 시 지분 재평가 수혜가 가장 직접적이다. 당시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약 4천억 달러였는데 IPO 목표가 1조 7,500억 달러라면 단순 계산으로도 보유 지분 가치가 4배 이상 뛰는 구조다. 로켓랩은 스페이스X가 공개 시장에 나오는 순간 투자자들이 동종 비교 분석을 시작하면서 상대적 저평가 해소가 진행될 수 있고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다이렉트 투셀 시장의 가능성을 스페이스X와 함께 증명하는 구조다. 문제는 한국 주식이다. 국내 수혜주를 찾는 건 항상 연결고리의 강도를 의심하면서 시작해야 한다. 국내 종목들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세 층위로 나뉜다. 1층은 직접 공급 기업이다. HVM과 스피어는 스페이스X의 펠컨 로켓과 스타쉽에 들어가는 고순도 티타늄계 특수금속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다. 세아 베스틸 지주는 미국 텍사스의 항공 방산용 특수합금 공장을 건설 중이며 스페이스X 특수합금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차세대 스타쉽에 탑재되는 원통형 배터리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층위는 스페이스X의 발사 횟수와 스타쉽 개발이 실제로 가속화될 때
수주가 직접 연결되는 구조다. 2025년 12월 IPO 소식 당시 HVM과 스피어가 5일 만에 38, 39% 급등했던 것도 이 직접성 때문이었다. 2층은 위성통신 장비 기업이다. 인텔리안테크를 비롯해 KMW, HFR, 이노와이어리스, 에이스테크, AP위성 등 국내 위성통신 관련 업체들이 여기 속한다. 스타링크 위성이 1만 기에서 100만 기로 확장되면 지상에서 신호를 받는 안테나와 수신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논리다. 전국 KTX 노선이 100배로 늘어나면 역과 승강장도 함께 늘어야 하는 것처럼 하늘의 위성이 늘어나면 지상 장비 수요도 따라 커진다. 다만 이 논리가 실제 국내 업체들의 수주로 이어지려면 글로벌 경쟁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확보하느냐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는 점에서 1층보다 불확실성이 높다. 3층은 벤처 투자 노출 기업이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아주 IB 투자는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상장 시 공모시장 가격으로 지분이 재평가된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에코스타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규모와 직접성은 훨씬 약하다. 테마 분위기로 함께 오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분위기가 꺾일 때 같이 빠지는 구조이기도 하다. 여기서 내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1층인가 3층인가? 실제로 돈이 흘러드는 구조인지 아니면 테마에 묻어가는 건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기 전에 매수 버튼을 눌러서는 안 된다. 방산 대비 우주 관련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종목은 섹터 관심도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단기 주가 반응은 나올 수 있어도 실적 모멘텀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장밋빛 시나리오만 있는 건 아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건 투자자에게 무책임한 일이다. 세 가지 리스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 첫째는 스타쉽 기술 리스크다. 나사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쉽 착륙선은 아직 기술 과제가 많고 설계 검토가 연기된 상태다. 특히 우주에서 연료를 보충하는 궤도 급유 기술은 아직 실증이 완료되지 않았다. 추가 사고가 발생하면 IPO 흥행에 직격탄이 될 수 있고 상장 일정 자체가 2027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 단기 수혜주들은 분명히 출렁인다. 둘째는 XAI의 현금 소모다. XAI는 매달 약 10억 달러를 소진한다. 이 숫자가 상장 서류에 고스란히 드러나면 공모 투자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비상장 상태일 때와 차원이 다르다. 상장 이후에는 매 분기 실적이 공개되고 스타쉽 개발 비용, XAI 적자, 다이렉트 투셀 투자비가 모두 숫자로 드러난다. 장기 비전으로 버티던 투자자들이 분기 보고서 앞에서 흔들리는 건 역사적으로 반복된 패턴이다. 셋째는 나스닥100 패스트트랙 규정 확정 지연이다. 이 규정이 6월 상장 전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 패시브 자금 자동 유입이라는 핵심 시나리오가 무너진다.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인 수혜주들은 그 순간 수익 실현 매도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 스타링크의 현금 창출력, 국방 전략 자산으로서의 지위, 우주 AI 인프라 구상, 이 구조적 흐름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속도의 차이가 레버리지 없이 현물로 투자하는 개인에게도 충분히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투자 체크포인트. 지금 당장 챙겨야 할 확인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는 3월 중 SEC 비공개 상장 예비 서류 제출 여부다. 이게 나오면 IPO 일정이 사실상 확정 궤도에 올라선다. 둘째는 나스닥 패스트트랙 규정의 최종 확정 시점이다. 이게 확정돼야 패시브 자금 유입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 셋째는 스타쉽의 다음 테스트 비행 결과다. 성공할수록 IPO 기업 가치 정당화가 강해지고 실패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스페이스X 상장은 아직 서류조차 제출되지 않은 단계다. 진짜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다. 존 템플턴은 강 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고 회의론 속에서 자라난다고 했다. 우주주 너무 올랐다. 이미 늦었다. 거품 아니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그 회의론이 짙을 때가 오히려 강세장 한가운데일 수 있다는 역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투자자는 결론을 먼저 정해두고 이유를 나중에 찾는 사람이다. 지금이 딱 그런 분위기다. 우주주 테마가 뜨거울수록 내가 보유하거나 매수하려는 종목이 실제로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차갑게 확인해야 한다. 직접 공급 기업인지, 위성통신 장비 기업인지, 아니면 테마에 묻어가는 수준인지 그 차이를 스스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냉정하고 올바른 판단이다.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